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뜨거운 이슈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갑자기 발표한 US 스틸과 일본 제철의 파트너십 문제,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요. 이 복잡한 상황 여러분이 핵심을 좀 빨리 파악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로 딱 발표하면서 US 스틸 주가도 급등하고 시장이 바로 반응했잖아요. 맞아요. 반응은 했는데 근데 그 파트너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 상황이죠. 그렇죠. 트럼프는 US 스틸은 미국 기업으로 남는다, 대규모 투자, 일자리 창출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이게 작년에 나왔던 일본 제철의 완전 인수안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좀 불분명해요. 특히나 그때 바이든 행정부가 국가 안보 때문에 반대했던 그 거래였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발표 내용이랑 또 그 뒤에 숨겨진 맥락들,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좀 복잡한 입장들, 이런 걸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트럼프 전 대통령 발표 내용부터 볼까요? 트루스 소셜에 올린 거죠? 네, US 스틸은 미국에 남을 거고 본사도 피츠버그에 그대로 둔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요. 그러면서 자개 관세 정책 덕분에 강철이 다시 미국에서 영원히 생산될 것이라고 자신감도 대단했어요. 그리고 약속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내걸었어요. 최소 7만 개 일자리, 그리고 14조 원 달러 경제 기여, 또 대부분 투자는 14개월 안에 이루어진다. 이런 주장이요. 7만 개요. 지금 미국 전체 철강업계 종사자가 한 8만 5천 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7만 개 추가는 와, 이거 진짜 야심찬데요. 그렇죠. 이게 실현 가능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30일에 피츠버그에서 행사도 한다고 예고했고요.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반응했나요? US 스틸하고 일본 제철 양쪽 다 일단 환영은 했다면서요? 네, 환영 성명은 냈는데 역시나 구체적인 내용은 쏙 빼놨습니다. 아, 역시. US 스틸은 미국 기업으로 남으면서 일본 제철 파트너십으로 투자, 신기술, 일자리 얻어서 더 강해질 거다. 이런 식이고요. 일본 제철은요? 일본 제철은 이걸 미국 철강 산업이랑 제조업 전체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어요. 게임 체인저. 네, 그리고 두 회사 다 트럼프를 대담하다고 표현한 것도 좀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이런 발표에 시장은 바로 반응했고 주가가 금요일 마감 때 21%나 급등했죠. 네, 맞아요. 주당 52달러 선까지 올라서 그 예전 인수 제한가 55달러에 거의 근접했어요. 시장은 어쨌든 이 파트너십이 뭔가 될 거라고 보는 분위기네요.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 발표가 나오기까지 과정이 사실 좀 복잡했습니다. 그렇죠. 이게 미국의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 CFIUS라고 하죠. 거기서 트럼프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CFIOS 보고 직후군요. 네, 트럼프는 사실 전부터 완전 인수보다는 그냥 투자를 받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해왔거든요. 하긴 작년에 그 14조 1억 달러짜리 완전 인수 제안은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딱 막아섰었죠. 국가안보 때문에. 맞습니다. 그때 제동이 걸렸었죠. 그런데 그 인수안에 대한 찬반 의견도 그때 만만치 않았어요. 그랬었죠. 창성하는 쪽은 일본 제철 자본이랑 기술 들어오면 US 스틸 낡은 설비도 좀 개선되고 좋을 거다 이런 거였고 그렇죠.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워낙 컸습니다. 특히 그 전미 철강 노조 USW라고 하죠. 굉장히 영향력이 큰 노조인데 여기서 노조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 이런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었거든요. 노조 입장이 완강했군요. 네, 그 USW 위원장 데이비드 맥콜이라는 사람이 일본 제철 약속은 늘 뭔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불신을 보이기도 했고요. 믿기 어렵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과거에는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 그리고 트럼프까지 다 이 거래에 반대했었어요. US 스틸은 미국 기업으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했었죠. 아, 그러고 보니 다들 반대했었네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입장을 바꾼 건가요? 파트너십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이제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노조 반대가 그렇게 심했는데 이번 발표로 그럼 노조 입장이 좀 바뀔까? 아니면 정치돌인 압력으로 그냥 밀어붙이는 걸까? 이 부분이 핵심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노조 설득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앞으로 노조가 어떻게 나올지 이걸 좀 지켜봐야 하고요.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 두 회사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도 좀 봐야 해요. 더 큰 어떤 지정학적, 경제적 맥락이 있거든요.
아, 혹시 미국하고 일본 간의 무역 협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합합니다. 지금 미국이랑 일본이 트럼프 행정부 때 부과됐던 그 관세 문제, 특히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이쪽 관세를 두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한 경제적 압박이고 만약에 합의가 잘 안 되면 관세가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고요. 아, 시기적으로도 그렇군요. 네, 마침 또 일본 협상단이 워싱턴에서 회담을 가졌고 트럼프랑 이시바 일본 총리랑 통화도 하고 또 G7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예정이거든요. 이 US 스틸 문제가 어쩌면 그 무역 협상에서 하나의 지렛대로 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와,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기업 문제인 줄 알았더니 정치, 안보, 무역까지 다 연결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깜짝 발표로 새로운 국면이 열린 건 맞는데 정작 그 파트너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기존 인수안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 아직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건지 아니면 뭐 지분 구조나 경영권에 진짜 변화가 있는 건지 아직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고 노조 설득 문제도 여전하고요. 또 일본 제철 입장에서는 사실 US 스틸 설비가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걸 계속 안고 가야 하는 이유를 자기네 주주들한테 또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것도 과제일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하나의 고차방정식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봤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이 파트너십 발표, 그 이면에 어떤 계산이 숨어 있다고 보시나요? 그렇죠. 이게 순수하게 경제적인 판단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표심이라든지 외교적인 실리 같은 걸 다 고려한 뭐랄까 고도의 정치적인 움직임일까요?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다음 소식이 나올 때까지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